(7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78% 추락했습니다. 2000대 위기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무려 4% 급락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입니다. 개미 참사라는 말로 요약된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임박하고 일본 수출 보복 조치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발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안보 악재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앞에선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적, 구체적 행동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의 혈안이 된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저가 매수할 가치조차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시장의 비명에 청와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어제 합의했습니다.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그런 안보 국회였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될 북방위 운영위원회조차도 그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어제 합의한 것은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방, 운영, 정보, 외통위에서는 외교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또 국가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껏 전혀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쟁의 도구로만 추경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의 추경 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 예산은 추가하겠습니다.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보 위기, 아까 지금 쌍둥이 위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김정은의 평화 노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가 또 그 중에 하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위기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북한의 도발, 더 고도화된 북한의 도발, 주변 열강의 침범, 그리고 한미 동맹의 와해, 한미일 공조의 안보 공조의 와해입니다. 이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사실 보증인 노릇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삼척항 무단 입항을 유야무야 시키더니 이 또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불빛을 원산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핑계를 의심도 없이 믿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단으로 NLL을 자꾸 침범하는 목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제대로 조사 없이 송환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이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보 위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소미아 파기 등을 언급하는 그러한 여권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와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기식 휴가 반납, 많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 보면 진실 공방으로까지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보면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이것이 입맛대로 공개 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외교 문제 잘 풀고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 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는 것, 이 정부의 늘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 또 거짓말하는 그러한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바닥이 어디인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캄캄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이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부품 분야의 자립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이걸 막은 게 바로 이 정부 여당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환경 규제를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진행받은 법률 등에 있어서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라면서 지금까지 몰아붙여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 정원이 3년 새 25%나 늘어났습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의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지금 8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8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 6년 만에 최악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 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연례 행사처럼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반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말로만 말잔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께서 목선 관련해서 북한의 이 소형 구업선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국민들께서는 이번 건도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서둘러 돌려보내냐. 우리 선언의 경우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11일 만에 귀환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형평에도 맞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김정은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한 능력선 삼척항 입항을 포함해서 이런 각종 안보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 은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 휴가와 관련돼서 민망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제주도를 다녀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라 또 휴가를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제 오늘의 민망한 모습은 다 청와대가 그런 대통령의 휴가마저도 정치적 제스처로 과잉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차라리 당당하게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약 200억 불 정도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외교 안보의 문제점, 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고 또 그 중심에 대통령이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고 또 외교 안보 라인에도 능력과 실용보다는 코드 인사를 중시해 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청와대에서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또 양분했습니다. 또 죽창으로 비분관계한 또 그런 민족주의적 그런 분위기를 또 주도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청와대를 나온 조국 수석이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 꼬이고 꼬인 외교 안보의 난맥, 한일 관계 문제, 뭐가 문제인지 저는 대통령께서 휴가를 하시고 또 청와대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사안을 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재고하는 계기 갖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 외교 전문가가 우리 한국 외교가 당면한 7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겨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외교가 이렇게 외톨이 외교가 되고 무능 외교가 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민족주의가 있어서 그 보편적이고 세계적 관점에서 외교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고 일본 문제는 과도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또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이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청와대 주도의 외교다.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 부처들, 전문가가 모여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부처, 행정부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새겨드릴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부디 휴가하시고 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한 발짝 물러나서 이런 상황을 제고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특위의 김기선 위원장입니다. 홀무즈 해협이 이어받으면서 세계 에너지 파동, 에너지 위기 조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면서 중동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70년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왔던 세계의 백길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비상한 상황으로 세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막대한 보조금의 지원 하에서 태양광 사업이 전국에서 열풍처럼 번지면서 숱한 문제와 비리가 복마전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정 국감 당시 서울시의 태양광 업체 녹색 드림과 관련한 자료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녹색 드림은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설치 실적 및 보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영기 정석이 의장이 당시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자 그 대표인 허인에는 정영기 의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자료 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국감에서 질의하면 낙선운동을 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동일 내용 협박과 함께 자신이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 대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국감 의뢰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허인회가 대표로 있는 녹색 그림 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 비리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최근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통상 1kW당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선인데 정부의 태양광 설치 단가는 18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킬로와트당 평균 302만 원 선, 시중 가격의 거의 2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처럼 이렇게 부심이 큰 상황에서 결코 묵할 수 없는 사안으로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한전이 지난해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자체 인지로 징계한 건수가 모두 8건이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과거 정부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태양광 비리가 연일 부각되고 한전 자체 감사에서 8건의 징계 처분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당의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와 한전에 대해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해북으로 전락한 문 정권의 외교 안보 불능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삼척항 해상 노크기순 사건 이후 지난 28일 북한 선원 3명이 탄 묵선이 동해 NLL을 넘어왔음에도 귀순 의사가 없고 대공 요긴점이 없다며 하루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북한 어선이 제 집 드나들듯 동해 연안을 휘젓고 다녀도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묻지마 송환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본은 말로만 독도를 떠들지만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탈했음에도 영토 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협박과 경고를 해도 꿀먹은 덩어리 마냥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극기야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완전 동네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으로부터 이젠 도움을 청할 나라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로 100여 년 전 구한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외교안보 찬사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비굴할 정도로 저 자세로 일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뚜렷한 외교적 해법은커녕 정부는 뒷짐진 채 죽창을 들라는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둘러 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죽이나 문재인 정권과 엇박자가 났으면 노골적으로 남대하듯 우리의 개도국 지위까지 배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안보 외교 불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에 목매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패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8월 1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동안 우리 당에서는 안보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 또 정경 장관 해임 처리 등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안보국회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강원도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그리고 붉은 수돗물 미세먼지 대책 이런 재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 추경 예산 중에서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예산이나 또는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재 부품 산업 등 육성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 예산으로 반드시 제출했었어야 됨에도 여당 의원들을 통한 증액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정리해서 2,700여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누구도 세분액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든지 준비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까지 마쳤고 또 소위에서도 질의응답했는데 추경 여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만 하나하나 밤새워서라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날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가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사태에 이어 어제 조선일보와 TV조선 회관, 회국,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 대응에 비판적 멘트를 했다고 경제방송의 메인 앵커가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여당이 1인 방송과 유튜브를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규제에 반대하던 이호성 위원장마저도 반강제적으로 사퇴시켜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없어졌습니다. 지난 6월 이호성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여론장악의 마각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찍어 누르고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딸도 차면 비우는 법입니다. 경제는 분방하고 외교는 위기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 시도를 끝까지 견제하고 부당한 총선 개입도 막아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하는 행위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